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경남 거제의 바닷가. 파도 소리는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오지만 식당 안은 전쟁터 같습니다. 도마 위에서는 칼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불판에서는 기름이 튀며 연기를 뿜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올해 68 강말순입니다. 말순의 손은 더 이상 손이 아닙니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때가 박혀 있고 손목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솥을 끌어당기며 허리를 움켜쥐고 혼잣말을 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잠시 숨을 고르던 말순은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임자, 보고 있는겨. 내는 오늘도 요 불판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가. 잠깐 웃는 듯 하다가 다시 얼굴이 굳어집니다. 바다는 철에 푸른데 내 눈에는 왜 벌건 고춧가루밖에 안 보일꼬. 그때 조용하던 식당 안에 휴대폰 알림음이 울립니다. 1번, 2번, 3번. 말순은 손을 닫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아들 진호.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어.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두 번째, 딸 선영. 엄마, 애 학원비가 갑자기 올라서 말이야. 이번만 좀 부탁해. 세 번째, 다시 아들. 엄마, 급해. 오늘 안으로 입금 좀. 말순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판 앞에 섭니다. 불판을 닦는 손길이 아까보다 거칠어집니다. 그래, 급하겠지. 니들은 늘 급했지. 아침 장사가 끝나갈 즈음에 식당 문이 열립니다. 말순의 자식들입니다. 아들 진호 43, 딸 선영 40. 둘 다 말끔한 옷차림에 손에는 빈손입니다. 인사는 형식적입니다. 엄마 장사 잘 돼?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회 한 접시를 내옵니다. 자식들은 말없이 젓가락을 듭니다. 잠시 후 아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요즘 이 근처 땅값이 장난 아니래. 말순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갑니다. 식당 부지랑 주차장 있잖아. 그거 합치면 120억은 거뜬하대. 딸도 거듭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팔 때도 됐잖아. 엄마는 한 20억 좀 있어도 충분하지 않아?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니들 내 걱정해가 온 게 아이고. 잠시 말을 멈춘 뒤 낮고 단단히 말합니다. 땅값 걱정해가 온 기가.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순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폭풍이 시작됩니다. 식당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들 진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순의 눈치를 살핍니다. 엄마, 그게 우리가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회 접시만 멀없이 치웁니다. 딸 선영이 조심스럽게 척 입을 엽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만 할 거야? 말순의 손이 접시 위에서 멈춥니다. 선영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아?
우리가 도와줄게.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도와준다고? 아들 진호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습니다. 그래 엄마, 식당 팔아서 정리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잠깐의 침묵. 그리고 말순의 입에서 낮고 거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하하하하, 니들이 날 도와준다고? 말수는 불판 앞에 서서 젖은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앞치마를 탁 내려놓습니다. 니들 말 참 곱다. 귀에 아주 착 붙는다. 자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아들은 다시 말합니다. 엄마,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120억이면 말이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 그 순간 말순이 들고 있던 밥그릇을 식탁 위에 탁 내려칩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당 안을 울립니다. 닥치라! 자식들의 몸이 순간 움찔합니다. 이 문둥이 자석들아! 말순의 목소리가 식당 천장을 찢습니다. 내가 와 니들한테 이 땅을 줘야 하노. 숨을 몰아쉬며 말순은 말을 이어갑니다. 니들 대학 보낼 때 내 손톱 밑에 때가 가실 날이 없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장사 문 닫은 적 한 번도 없었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은 네 아버지랑 내 피땀이다. 120억? 말수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찍습니다. 그게 니들 돈이가 내 살점이다, 살점. 딸 선영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남이야? 그 말에 말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남보다 못하다. 식당 안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니들 눈에는 내가 늙어서 판단 못하는 노인으로 보이제? 아들이 급히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뜻 아니고. 말수는 물통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자식들 쪽으로 물을 끼얹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식당에서, 내 눈앞에서! 자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합니다.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말수는 문을 열어 제끼며 소리칩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자식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고 문이 쾅 닫힙니다. 식당 안에는 말순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눈물을 닦던 말수는 문득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서서히 바뀝니다. 아니다. 니들이 변한 기다.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계획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괴물 같은 얼굴을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그리고 이때부터 강말순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말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흰띠가 어설프게 묶여 있고 눈은 풀려 있습니다. 말수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기가 어디고, 아이고, 내 이름이 뭐고.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립니다. 아들 진호와 딸 선영입니다.
둘은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진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야, 식당 문 닫았네. 진짜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조용히 해. 지금이 기회야. 말수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지만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선영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엄마, 나야, 선영이. 말수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선영이 우리 집 아는 아인가? 그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순간 바뀝니다. 진호가 급히 선영을 끌어당깁니다. 야, 진짜다. 엄마 이상해. 선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이내 이를 악뭅니다. 그럼 더 빨리 해야 돼. 선영은 서랍을 열기 시작합니다. 도장 어딨어? 인감도장부터 찾아야 돼. 말순의 손이 천천히 떨립니다. 아이고, 머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선영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오빠, 여기 부동산 서류야. 이거면 거의 다 된 거 아이가? 진호의 눈이 번뜩입니다. 진짜네. 이제 엄마 사인만 있으면 돼. 그 순간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아까와 전혀 다릅니다. 똑똑히 봤다. 자식들의 손이 멈춥니다. 니들 본심. 진호가 얼어붙은 채 말합니다. 엄마? 말수는 띠를 풀어 바닥에 던집니다.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니들 눈에는 내가 산 송장으로 보이제. 선영이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아니다. 니들은 이미 장례 치르고 왔다. 말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찢어버립니다. 쭉 찢어. 종이 찢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니들 눈에는 내가 죽어야 돈이 생기는 기제. 진호가 버럭 소리칩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가 자식 아이가?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진호 앞에 섭니다. 자식? 말순의 눈에서 불이 납니다. 자식은 부모 살아있을 때 묻지 않는다. 말수는 문을 가리킵니다. 나가라. 선영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진짜 끝이야? 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부로 니들하고 내 인연은 끝이다. 내 살아생전 흙 한 줌도 안 줄 끼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말수는 잠시 벽에 기대 섭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제야 확실히 봤다. 말순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걸립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그날 이후 식당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불판도 칼도 솥도 모두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집을 나섭니다. 행선지는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머님, 도로주행이요? 말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말합니다. 예, 내 나이가 뭐 어째서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웃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잘 안 오셔서요. 말수는 서류에 이름을 씁니다. 강말순, 만 68세. 연습 첫날, 시동 거는 데만 10분이 걸립니다. 아이고, 이게 뭐고. 강사가 말합니다. 어머님, 브레이크부터 밟으세요. 말순이 소리칩니다. 밟고 있다 아닙니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웃음을 참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그건 클락션입니다. 말순은 잠시 멈췄다가 혼자 말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 이래 어려운 걸 왜 이제 가르쳐주노?
도로주행 첫 시험, 시작 3분 만에 탈락입니다. 차선 물고, 깜빡이 안 켜고, 정지선 훌쩍 넘기고. 시험관이 말합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하시죠. 말수는 핸들을 꽉 잡고 말합니다. 다시 할깁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떨어질 때마다 말수는 집에 와서 남편 영정 앞에 섭니다. 임자, 웃지 마이소. 나도 안다. 우습지.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웃고 있습니다. 말수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나 인자 네 없이도 한번 살아볼라 카이. 5번째 시험날, 말수는 아침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손에 쥔 건 면허시험 표하고 남편 사진 한 장입니다. 차에 오르기 전에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넣고 말합니다. 잘 봐라. 강말수 나간다. 엔진 소리가 울립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깜빡이, 브레이크, 차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사가 말합니다. 어머님, 우회전하세요. 말수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예. 핸들을 꺾으며 말순이 외칩니다. 야야, 비키라! 강말순 간다! 차는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시험 종료. 시험관이 잠시 서류를 보더니 말합니다. 합격입니다. 말수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합격이요. 그제야 말순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면허증을 받아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습니다. 면허증을 사진 앞에 올려둡니다. 봤제? 나도 한다. 말순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립니다. 여보, 나 인자 누구 허락 안 받고 살기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순은 창문을 엽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면허증을 딴 다음 날 말수는 식당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방파제로 나갑니다. 해질녘 바다는 유난히 잔잔합니다. 그때 낡은 어선 하나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키를 잡은 사람은 철수입니다. 말순이 먼저 말을 겁니다. 철수씨! 철수가 고개를 듭니다. 예, 말순씨!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내일 내 배 한번 태워주이소. 철수가 웃습니다. 돈 받습니다. 말순도 웃습니다. 그게 맞지에. 다음날 새벽, 말순은 식당 앞에 서서 잠시 멈춥니다. 불은 꺼져 있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이 먼저 왔을 겁니다. 식당 안 열어도 되나? 자식들 밥은? 하지만 오늘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말수는 차 키를 쥐고 차에 오릅니다. 시동을 겁니다. 엔진 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내 차네? 내가 모는 거네? 방파제에 도착하자 철수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이시라 멀미약 드십니까?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지러움은 어지러운 대로 탈깁니다. 배가 출발합니다. 엔진 소리, 물살 가르는 소리, 바닷바람. 말수는 낭생 처음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돈 좀! 밥 언제 돼? 그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말수는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봅니다. 갑자기 눈물이 떨어집니다. 말수는 당황해 웃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노? 철수가 모른 척 말합니다. 바람이 셉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바람 탓이다. 배는 섬 근처까지 갑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합시다. 말수는 직접 가져온 작은 보온병을 꺼냅니다. 커피를 따르며 말합니다.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산기라 해. 철수가 웃습니다.
그게 왜요? 말수는 컵을 들고 수평선을 봅니다. 처음이라 예. 누구 눈치 안 보고 쓰는 돈. 잠시 침묵. 파도만 철썩입니다. 말순이 말합니다. 철수씨, 나 인자 다시 안 돌아갈 깁니다. 철수가 묻습니다. 어디로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예전 강말순으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말수는 그 풍경을 끝까지 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배가 돌아오는 길, 말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다시 주방으로만 돌아가진 않을 거라는 걸.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목적지 입력, 강원도 속초. 말수는 엑셀을 밟으며 말합니다. 강말순, 출발한다! 속초를 향하던 말순의 차는 중간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는 확인합니다. 엄마 어디야? 식당 왜 안 열어? 사람들이 난리야.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잣 말합니다. 이제야 찾네. 다음 날 아침 거제 식당 앞. 문 닫힌 식당 앞에 자식들이 서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들여다보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잠시 후 말순의 차가 들어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자식들이 동시에 돌아섭니다. 아들 진호가 먼저 말합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열쇠를 빼고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서 뭐하노? 딸 선영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걱정돼서. 그 말에 말수는 웃습니다. 내 걱정? 거짓말도 좀 더 연습하고 와라. 순간 아들 진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뒤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식당 앞 아침 햇살 아래 자식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말수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야 보기 좋은 그림이네. 진호가 말합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땅 얘기, 돈 얘기 다 우리가 경솔했어.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경솔했다. 잠시 침묵. 말순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도 조건 하나 걸란다. 자식들이 고개를 듭니다. 뭔데 엄마? 말순은 식당 문을 열며 말합니다. 들어와라. 자식들은 희망을 본 얼굴로 따라 들어옵니다. 식당 안 불판이 쌓여 있고 조개 자루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말수는 암치마 하나를 던집니다. 불판 50개, 조개 3자루, 오늘 안에 다 해라. 딸이 당황합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순이 말합니다. 이게 니들이 탐내던 120억이다. 아들 진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런 거야 뭐 우리가 하루쯤은. 말수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말 다 안 했까. 중간에 포기하면 용돈도 기회도 없다. 잠시 후 불판 닦는 아들, 조개 까는 딸, 땀에 젖은 며느리. 30분이 지나자 아들 진호가 숨을 헐떡입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아. 말수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니들은 말로만 돈을 벌락하지. 이게 돈이다. 1시간이 지나자 딸 선영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말수는 눈 마주치며 말합니다. 니들, 내가 40년을 이렇게 살았다. 식당 안은 조용해집니다. 불판 소리, 조개 깨지는 소리,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말합니다. 오늘 끝내고 가라.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식당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판 위에 남은 기름 냄새, 조개 껍질이 쌓인 바닥, 땀과 짠내가 뒤섞입니다. 아들 진호가 손을 멈추고 말합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렇게 사람 부려먹는 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어던집니다. 나 못해요. 이런 식이면 나 갈래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모님, 이건 교육이 아니라 벌입니다. 말수는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가기 싫으면 가라. 그 말에 사위는 잠시 멈칫하다가 문을 향해 걷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식당 안에는 아들 진호와 딸 선영만 남습니다.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엄마, 난 못 가겠어. 진호가 소리칩니다. 야, 너까지 이럴 거야? 이건 아니잖아. 선영은 조개를 내려놓고 말순을 봅니다. 엄마, 나 처음으로 알았어.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영이 말을 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던 돈이라는 거야? 진호가 비웃듯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뭐 감동 받았냐? 이거 하루면 끝날 일인데. 말수는 그제야 입을 엽니다. 하루?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내는 이걸 하루도 아니고 40년 했다. 그 말에 선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말수는 조개 자루 옆에 앉습니다. 손으로 껍질 하나를 찝습니다. 니들 아버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루에 불판 몇 개 닦았는 줄 아나?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왔다. 니들 학원비, 교복값, 수학여행비. 말수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얼굴 볼 틈도 없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진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만해. 그 얘기 왜 지금 해? 말순이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 니들은 평생 모른다. 잠시 침묵.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니들 중에 끝까지 남는 놈한테만 내 얘기 더 해줄 기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습니다. 난 못해. 이건 내 방식 아니야. 그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힌 뒤 식당 안에는 말순과 선영 둘만 남습니다. 선영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난 진짜 몰랐어. 말순은 선영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그걸로 됐다. 조개 까는 소리만 다시 울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식당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식당 안에는 말순과 선영 둘뿐입니다. 선영은 조개를 까다 말고 손을 멈춥니다. 손바닥에 작은 상처가 보입니다. 피가 맺혔다가 금세 번집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로 닦고 다시 조개를 깝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손까질 끼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괜찮아.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은 거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선영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엄마, 나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무서웠어. 말수는 조개를 내려놓습니다. 와, 엄마가 너무 차가워서 우리 진짜 동남 보고 키운 것 같아서. 말수는 한숨을 쉽니다. 니들 그렇게 키운 적 없다.
선영이 울먹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컸어. 엄마 말은 항상 돈, 땅, 식당, 사랑 얘기는 없었잖아. 잠시 침묵.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순은 식당 안을 둘러봅니다. 이 불판, 이 칼, 이 냄비, 이게 다 내 사랑이었다. 선영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엄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말하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엄마는 약해지면 안 됐다. 말순은 조용히 말합니다. 니들 아버지 일찍 갔다. 선영이 고개를 듭니다. 알아. 아니다. 니는 모른다. 말순은 바닥을 봅니다. 그날 바다에서 시신 건져 올렸을 때 내가 울면 니들까지 무너질까봐 그때부터 내는 울지를 않았다. 선영의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우린 엄마가 안 아픈 줄 알았어. 말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플 틈이 없었다. 잠시 후 선영이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안 갈게. 말순이 고개를 듭니다. 와, 끝까지 해볼게. 엄마가 살았던 하루. 말순은 선영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짧게 웃습니다. 그라먼 새벽 4시까지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조개를 깝니다. 밤이 깊어지고 식당 불은 끝내 꺼지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 위로 조개 까는 소리가 겹쳐집니다. 그 밤 선영은 처음으로 엄마의 하루를 살아봅니다. 새벽 4시. 식당 안 공기는 묘하게 눅눅합니다. 불판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바닷바람이 뒤섞여 숨이 무겁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덜굽니다. 조개 껍질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말순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선영아, 대답이 없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몸이 축 처져 있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아이고. 말순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딱딱했던 손이 처음으로 조심스러워집니다. 일어나라. 선영이 작게 신음합니다. 엄마, 조금만. 말순은 말없이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어깨에 조심히 걸어줍니다. 됐다. 여기까지다. 선영이 눈을 뜹니다.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말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니는 오늘 충분히 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는 이걸 매일 했잖아. 말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개 상자를 들어 한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불판을 끕니다. 직, 불이 꺼지는 소리.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선영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사는 거. 말순은 선영 옆에 천천히 앉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영의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툭,
말순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내도 무서웠다. 선영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도? 말순은 바다 쪽을 봅니다. 무서웠지. 돈 떨어질까봐. 니들 굶을까봐.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대신 안 해줄까봐. 선영은 말순을 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 아픈 척 있구나. 말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라는 게 원래 그런 기다. 잠시 침묵. 말순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립니다. 뭐해? 선영이 묻습니다. 미역국. 선영의 눈이 커집니다. 미역국? 말순은 투박하게 말합니다. 쓰러진 사람은 미역국 먹여야 된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이게 처음이야. 말순이 묻습니다. 뭐가? 엄마가 엄마처럼 해준 거.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봅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날 선영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엄마는 강에서가 아니라 혼자였다는 걸. 그리고 말순은 처음으로 엄마의 자리에 앉아봅니다. 아침 7시.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말순과 선영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문 앞에 진호가 서 있습니다. 양복 차림. 하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습니다. 엄마.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진호는 식당 안을 훑어봅니다. 불 꺼진 불판, 정리된 테이블, 미역국 냄새. 뭐야? 영업 안 해? 말순이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은 쉰다. 진호가 비웃듯 웃습니다. 쉰다고? 지금 이 판에? 그는 선영을 봅니다. 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일 안 하고 뭐해? 선영이 입을 열려다 멈칫합니다. 말순이 대신 말합니다. 네 동생 오늘 쓰러졌다. 진호의 얼굴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습니다. 그래서? 그럼 병원 보내고 다시 일 시켜야지. 말순의 눈이 차갑게 변합니다. 니 지금 뭐라 카노? 진호는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금 이 식당 하루 멈추면 얼마 손해인지 알아? 선영이 힘들면 내가 알바 하나 더 붙일게.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그 순간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빠. 진호가 놀란 듯 선영을 봅니다. 왜?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나 오늘 그만둘 거야. 진호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뭐? 너 지금 엄마 앞에서 쇼하냐? 선영은 말순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진호를 봅니다.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진호가 성질을 냅니다. 야, 너 지금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이 식당 없었으면 너 뭐 했는데? 선영이 울음을 삼키며 말합니다. 그 식당 엄마 거잖아. 진호가 말문이 막힙니다. 말순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호 앞에 섭니다. 맞다. 이 식당 내 거다.
진호가 급히 말합니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말수는 손을 들어 막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런 말 할 때 됐다. 니들, 내 거 가지고 니들 인생 설계하는 거 오늘부로 끝이다. 진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엄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말순이 차분히 말합니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진호가 버럭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 돈 혼자 쓸 거야? 120억짜리 땅 네 혼자 묵고 갈 거냐고. 그 말이 식당 안에 울립니다. 선영이 숨을 들이킵니다. 말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묵고 가도 된다. 진호가 멍해집니다. 뭐? 말수는 눈을 똑바로 마주칩니다. 그 돈 없어도 내는 살았다. 그 돈 있어도 니들은 안 변한다. 진호의 입이 벌어집니다. 말순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니들한테 줄 돈 있긴 있다. 진호의 눈이 번뜩입니다. 뭐?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노동값이다. 내 인생을 니들한테 공짜로 갈아 넣은 값. 그거 이제부터 계산할 기다. 식당 밖에서 아침 햇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식당 뒷마당에서 혼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강말순 어르신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 예. 저는 법무법인 세강의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말순을 손이 멈춥니다. 어르신의 자녀분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말순은 말없이 듣습니다. 혹시 최근에 기억이 흐려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말순의 눈매가 서서히 날카로워집니다. 무슨 소리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릅니다. 자녀분 말씀으로는 어르신께서 최근 충동적인 결정을 하시고 식당을 갑자기 닫고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시고 재산 처리 문제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하셔서요. 말수는 조용히 웃습니다. 웃음이지만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한숨을 섞어 말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기록 확인과 인지능력 검사를 권유드리려는 전화였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르신, 요즘 고령자 대상 재산 분쟁이 많습니다. 자녀분들도 어르신을 걱정해서. 그 순간 말순이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걱정. 말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걱정은 개뿔. 그날 저녁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강말순 할매 요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다 카더라. 식당도 갑자기 닫고 혼자 운전한다던데? 혹시 치매 아인겨? 말순은 시장에서 그 말들을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등어 한 마리를 비닐에 담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앞, 선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선영의 얼굴이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오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하고 다녀.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다. 선영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병원 가보자고 하면 안 돼? 아니면 괜히 더 오해 살까 봐. 말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담담하게 말합니다. 간다. 선영이 놀랍니다. 진짜? 간다. 내가 멀쩡하다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할 기다. 다음 날 병원 대기실. 말수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휠체어 탄 노인들, 보호자들이 분주합니다. 그 틈에서 진호가 나타납니다. 말수는 진호를 봅니다. 진호는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척 말합니다. 엄마, 검사만 하면 끝이야. 괜히 오해 살 필요 없잖아.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검사하자. 진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자실 문이 열립니다. 강말순 어르신, 들어오세요. 말수는 의자실로 들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진호를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네 칼이 치매라면 내 칼은 끝까지 버티는 기다. 문이 닫힙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의사실 안. 하얀 조명 아래 말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년의 신경과 전문의, 차트 위에는 인지기능검사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2025년 5월 12일. 의사는 펜을 멈춥니다. 지금 계신 곳은요? 거제중앙병원 신경과 진료실. 의사는 슬쩍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제가 세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과, 바다, 시계.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사과, 바다, 시계.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산 문제, 도형 맞추기, 짧은 이야기 기억하기. 말수는 한 번도 막히지 않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점점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르신, 이 검사 결과만 보면 인지 저하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호입니다. 의사는 문을 열고 나가 진호와 선영을 부릅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들어오시죠. 진호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의사실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첫마디에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님은 치매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년배 평균보다 인지 점수가 높으세요. 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기억력, 판단력, 계산 능력 모두 정상 이상입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엄마, 다행이다. 말수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선생님. 예, 어르신. 내가 몇 년 전에 이 동네 수협 회계 맡은 건 기록에 있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합니다. 있네요. 12년간 한 번도 감사에 걸린 적 없으셨네요. 말수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장부 하나는 끝내주게 봅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어르신은 독립생활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결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이 망치처럼 진호의 가슴을 때립니다. 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이가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말수는 천천히 걷습니다. 선영이 팔을 잡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도 아무 말 못하겠지?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다. 선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진호가 뒤에서 말순을 부릅니다. 엄마! 말순은 멈춰서서 돌아봅니다.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멀쩡한 줄은 몰랐어. 말수는 천천히 다가가 진호를 똑바로 봅니다. 니는 내가 멀쩡한 게 싫지? 진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수는 낮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진호야. 네가 치매라는 칼을 들었으면 나는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버틸리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한다. 말수는 그 말을 남기고 먼저 걸어갑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쥡니다. 이날 이후 진호는 확신합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리고 그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합니다. 진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인지 저하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진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뭅니다. 진정.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겉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 아버지 관련. 진호는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변호사님, 저입니다. 잠시 후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진호 씨. 그때 말씀하신 거 아직 유효합니까? 상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유언장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호는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다만 뭐요? 유언 당시 작성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입증하면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호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럼 그걸로 가시죠. 전화를 끄는 진호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 사본 하나. 제목은 유언장. 작성자 말순의 남편 고 강철수. 날짜는 20년 전. 진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인 사후 모든 재산은 배우자 강말순에게 귀속한다. 단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정신적 판단 능력을 상실할 경우 장남 강진호에게 관리 및 처분권을 위임한다. 진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정신적 판단 능력 상실. 진호는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거면 충분해. 다음 날 진호는 선영을 불러 카페 구석에 앉습니다. 선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오빠, 또 무슨 일 꾸미는 거야? 진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너무 멀쩡해서 문제야. 그래서 멀쩡하지 않다는 증거를 만들 거야. 선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 진호는 카갑게 웃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돼. 사람들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너도 알잖아?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빠, 그건 선 넘는 거야. 진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넘었어. 그 시각 말수는 식당 뒷방에서 남편의 영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술잔 하나와 말린 멸치 한 접시. 말수는 잔을 채우며 말합니다. 찰수 씨, 당신 아들, 당신 닮아서 고집은 더럽게 세네. 잠시 침묵. 말수는 영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습니다. 근데 당신이 뭘 남겼는지는 내가 더 잘 안다. 그녀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겉에는 분명한 글씨, 진짜 유언. 말수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진호야, 종이 한 장으로 사람 인생이 갈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종이를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기다. 카메라는 말순의 손에 쥔 봉투를 비춥니다. 봉투 끝에 빨간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말순의 목소리. 이제 한판 제대로 벌여보자. 바다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철썩이고 있습니다. 비 오는 오후, 거제 시내 작은 법률사무소. 말수는 검은 우산을 접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안쪽에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말순 어르신, 어서 오세요. 말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칼을 들고 옵니다. 변호사는 잠시 눈을 마주치고 차분히 묻습니다. 유언장 이야기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짜 하나 들고 와서 내 정신 나갔다 우길 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 쪽에서도 유언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말수는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내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진짜 유언.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내용을 읽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그리고 숨을 들이쉽니다. 이건 공증기록이 있습니다. 말수는 담담히 말합니다. 철수 씨가 나 몰래 해둔 거 아이고 내 옆에 앉혀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며 쓴 기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은 아드님 쪽 문서보다 훨씬 최근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딱 한 줄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문장을 읽습니다. 본 유언은 어떠한 위협이나 강요 없이 작성되었으며 본인의 판단 능력은 끝까지 온전하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건 침해 주장 정면 반박입니다. 그 시각 진호는 다른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변호사. 진호는 탁자 위에 유언장 사본을 올려놓습니다. 이걸로 가면 되죠?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말합니다. 문제는 작성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현재 상태. 진호는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그 상태를 문제 있게 만들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증인 확보하셨습니까? 진호는 입꼬리를 올립니다. 곧 나옵니다. 다시 말순 쪽. 변호사는 말순에게 말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아드님은 먼저 여론을 흔들 겁니다. 치매, 고집센 노인, 재산 집착. 말순은 웃습니다. 그 말 평생 들었습니다. 이제는 안 무섭다 아이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공격으로 가시죠.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칩니다. 말수는 하늘을 한번 보고 중얼거립니다. 절수 씨, 보소. 네 아들을 법 들고 왔습니다. 근데 말이데이, 법이라는 게 누구 편인지 한번 봅시다. 그 순간 말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선영입니다. 엄마, 오빠가 이웃들 만나고 다닌대. 말순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요. 그라 뭐
본 게임 시작이네. 말수는 우산을 접고 천천히 길을 걷습니다. 이제 싸움은 문 앞이 아니라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제지방원. 아침부터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웁니다. 저 할매가 그 120억 식당 주인이라며 자식들하고 소송 붙었다 하더라. 웅성거림 속에서 말순이 들어옵니다. 검은 옷, 단정한 머리, 지팡이도 없이 곧게 걷습니다. 반대편에는 진호, 말끔한 정장, 굳은 표정.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언장 효력 확인 및 재산처분권 관련 사건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진호 측에서 신청합니다. 이름 정상호. 말순 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전 직원입니다. 정상호는 증인석에 앉자 말을 더듬습니다. 증인, 어머님 상태를 오래 보셨죠? 진호 측 변호사가 묻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기억이 헷갈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 적 있었죠? 정상호는 잠시 말이 막힙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예, 가끔은. 진호 측 변호사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판단 능력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정상호는 손을 만작거리며 말합니다. 그래도 장부는 늘 정확했습니다. 그 말에 진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말순 측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증인, 어머님께서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정상호는 당황합니다. 새벽 보통 4시요. 그 시간에 뭐 하셨죠? 식당 불 켜고 재료 손질하고 장부 정리하고요. 변호사는 판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증인, 20년 동안 월급 밀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 문제로 문제 생긴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보입니다. 이 장부 증인이 직접 받아본 거죠? 정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 장부를 쓴 사람이 정신이 흐릿했다고 증인은 말할 수 있습니까? 정상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진호 측 변호사가 입술을 까뭅니다. 판사는 메모를 남깁니다. 다음 증인. 이번에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 어머님이 화를 자주 내셨죠? 진호 측 질문. 예, 고집도 세고요. 말수는 속으로 웃습니다. 고집, 맞다. 말순 측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인, 그 고집으로 마을 회계 맡긴 적 없습니까? 이웃은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있지요. 그럼 마을 돈 문제 생긴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듭니다. 증인, 증인의 핵심은 고집입니까? 무능입니까? 이웃은 작게 말합니다. 고집입니다. 재판장은 정적에 잠깁니다. 판사는 말순을 바라봅니다. 어머님,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말순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판사님, 사람이 나이 먹으면 기억 하나둘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집니다. 근데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절대 안 있습니다. 말수는 판사를 똑바로 봅니다. 내는 멍청해도 내 인생값은 알고 삽니다. 진호는 주먹을 칩니다. 말수는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합시다. 아직 보여줄 게 많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오늘 공판은 이만 마칩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진호는 전화기를 붙잡고 말합니다. 다음엔 더 센 걸로 가야겠어요. 수학이 넘어 누군가 대답합니다. 그럼 그때 이야기를 꺼내야죠. 아버지 사망 당시 이야기.
진호의 눈이 어둡게 변합니다. 그래, 그걸로 끝내자. 공판 이틀 후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립니다. 거제 유명 식당 주인 강말순, 남편 사망 경위 재조명. 말순은 아침 신문을 접어두었다가 천천히 펼칩니다. 사진 하나. 젊은 시절 강철수. 바닷바람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어부의 얼굴입니다. 기사 제목 아래 굵은 문장. 사망 당시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말수는 신문을 말없이 접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 측 변호사 사무실. 진호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이제 여론을 움직일 차례죠.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깁니다. 강철수 씨 20년 전 바다사고로 사망 처리. 시신은 이틀 뒤 발견. 진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때 부검 안 했죠. 유가족 요청으로 안 했습니다. 진호는 웃습니다. 유가족. 그게 엄마잖아요. 며칠 뒤 법원 앞.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강말순 씨, 남편 사망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혹시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순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바다는 사람을 가려서 데려갑니다. 그 말이 기름이 됩니다. 그날 밤 유튜브와 카톡방에 이야기가 퍼집니다. 남편 보험금 받고 식당 키웠다며? 그때 식당 확 커졌잖아. 혹시... 말수는 휴대폰을 꺼두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말수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강철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말수나, 바다는 거짓말 안 한다. 말수는 이불을 꼭 쥡니다. 다음 공판. 진호 측 변호사가 천천히 말합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피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피고의 남편 강철수 씨는 사망 당시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수익자는 강말순 씨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합니다. 변호사는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날 두 분은 크게 다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말순에게로 향합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말순은 잠시 입술을 다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싸운 건 맞습니다. 법정이 얼붙습니다. 진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근데요, 말순은 판사를 봅니다. 부부는 살다 보면 싸웁니다. 그 싸움이 죽음이랑 같이 묶일 거면 이 나라 나만 아는 부부 없습니다. 판사는 메모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섭니다. 법정을 나서며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철수야, 인자 네 이름까지 꺼내네.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자 안에서 젖은 수첩이 하나 나옵니다. 강철수의 배일지. 마지막 페이지. 삐뚤한 글씨. 말순이한테 다 남긴다. 바다는 내 몫이면 그만이다. 말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말수는 중얼거립니다. 네 걱정 말어. 이 싸움 네가 끝낸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또 다른 제목이 실립니다. 강철수 사망 전날 선주와의 분쟁 기록 발견. 진호는 신문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닌데?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말순 씨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진호는 이를 악다물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네. 마지막 공판날.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합니다. 진호는 연신 손에 땀이 차 손수건으로 닦고 있고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오늘은
피고 강말순 씨, 남편 강철수 씨 사망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순간 법정 문이 열립니다. 중년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전직 선주 김만수. 그는 증인석에 서며 말합니다. 저는 강철수 씨랑 같은 배를 탔던 선주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판사, 사망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엽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그 배에 노후된 줄 알면서도 억지로 출항시켰습니다. 제가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수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번만 넘기면 말순이 이제 불판 앞에서 안 서도 된다고. 말순의 눈이 떨립니다. 김만수. 출항 2시간 뒤에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수는 다른 선원들 먼저 탈출시키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전으로 들었습니다. 김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순아, 이제 좀 쉬라.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춥니다. 판사가 조용히 묻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타살 정황은 없습니까? 김만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말수는 두 손으로 의자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말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법정 한가운데에서 말합니다. 내 남편은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 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다에서 자기 몫을 다 하고 간 기라에. 그리고 진호를 봅니다. 근데 니들은 죽은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가 돈 챙길라 했지. 진호가 소리칩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말순, 아니다. 니들은 아버지 죽을 때도 장례식당에서 보험 얘기부터 했대이. 선영이 울먹입니다. 엄마, 우리는 무서웠어.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고 양심 없는 기라. 판사는 망치를 두드립니다. 본 법원은 피고 강말순 씨의 단독 상속을 전면 인정한다. 원고 측 청구 모두 기각. 그 순간 진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강말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카메라를 봅니다. 부모 돈은 유산이 아닙니다. 예. 그건 부모 인생입니다. 인생은 미리 나눠 가질 수 없는 기라에. 그날 저녁 식당 앞 말씀은 40년 쓰던 불판을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불판 위에 비친 얼굴은 이상하게도 아주 편안합니다. 말씀은 불판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냈다. 며칠 뒤 캠핑카 안. 말순은 바다를 향해 차를 몰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울진 바닷길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라이브를 켭니다. 전국에 계신 엄마, 아버지들, 자식 위에 다 태워 살지 마이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식 인생 책임지러 온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도 한 번은 살아봐야지요. 말순은 웃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강말순은 그 바다를 향해 천천히 핸들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중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